일단 명태균 씨의 입장도 보면은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무슨 영향을 주었냐?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하네요. 원래 음, 공천 기준은 대선의 기여도가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음, 대통령을 약간 좀 그래도 보호하는 그런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제 그 녹취도 뭐 자기가 다 공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아버지 산소에다가 다 묻어놨는데 불태우러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불태우러 가고 있다고 오늘 오후에 싹 없애고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또 추가적인 공개를 자기는 안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자기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잖아요. 음. 안정이 안 돼 있고 뭐 뭘 불태우러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뭐 화가 많이 나고 본인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별로 의미 예. 없는 그런 이 얘기를 얘기 지금 들어보면 또 음. 뭔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또 과시하잖아요. 이 와중에도 과시를 하잖아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도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좀 보면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였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담당하고 책임질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좀 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 일단은 뭐 대통령실 이런 거 담당하는 분은 네, 일단 윤상현, 이준석 당시 당대표, 음,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이분들이 다 알고 결정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말할 수밖에 예.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네,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 저보고 쓰라고 그래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대중이 원하는 것도 음, 실질적인 음. 진실에 근접하려면 당시에 주요 플레이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윤상현 의원은 자기는 뭘 들고 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 일단 공관위 차원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네네. 공관위에 윤상현 공관위원장 말고도 공관위원들이 있어요. 음. 지금 딱 보면 그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수 있는데 네네. 뭐 일일이 다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반응을 했어요. 어. 페이스북에 자기가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음. 나는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음. 아니 세상에 바로 그 한 달 뒤에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를 어떤 해명에 어떤 소재로 삼아서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걸 가지고 하냐? 음. 말이 돼?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당시 대표는 자기랑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사실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이 찍히니까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야 찍혀요. 그럼 어. 맞아. 네네. 최종적으로 그러면 결재한 거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맞는데 네네. 공천 과정 거의 뭐 99%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논의도 음. 하고 여기 누구가 지원을 했는데 이런 과정이 돼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어떻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공관위에서 잘 알 거고 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저희 당이 이제 뭐 음. 끝나면 다 자료 없애긴 하는데 당시 공관위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네네. 자료 검토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야 어느 정도 요거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소상히 밝히려면은 국민의힘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 그 공관위에 대해 가지고 좀 뭐 내부적인 좀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하게 되면 해야죠. 음. 그 대통령께서 그냥 한 말이 이렇게 오해받는 상황이 맞다면 또 네네. 그걸 그런지 아닌지 저희가 모르니까 음. 당 자체적으로도 뭐라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라도 뭐 공개적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당이 공천 작업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음. 대부분 비밀주의를 엄수해요. 어. 모르게. 네네. 그래서 딱 회의도 비공개로 하고 사실 어. 그렇잖아요. 누구 뽑는데 그걸 막 대놓고 뭐 생중계할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음.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다만 자료가 남아 있길 바래요. 차라리 자료가 조금이라도 네. 있으면 예, 오히려 그거를 바탕으로 좀 저희가 좀 조사도 하고 결과도 좀 내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아예 그냥 뭐 비공개 사실 뭐 비공개로 되는 거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 버리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할 수 그런 있는 게 없죠. 지금 그럼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증언에 의존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는 이제 그 과정을 모른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후보 측 관계자한테 이런 거를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이거는 대통령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양두구육을 그때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걸고 넘어지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또 기사가 나온 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준석과 명태균의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온 게 노종면 의원 그 대변인의 그 핸드폰 장면이 이제 찍힌 건데 그 장면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명태균 정국전. 이 정국전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리고 또 이준석 명태균 대화 요 두 가지 파일을 노정면 지금 대변인한테 전달했다라는 게 그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일단 이준석 명태균 대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있다고 봐야죠. 네. 일단 넘어갔죠. 노종면 핸드폰에 있는 거고 아마 저게 명태균 정국 뭐 전화 녹음 파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전국 전환 녹음 예, 파일. 예, 뭐 어쨌든 명태균입니다. 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명태균 대화도 민주당이 공개를 할까요? 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네네. 노정면 의원이 이 초선이니까 거의 맨 앞에 앉거든요. 국회에서는. 네네. 근데 이렇게 뒤에 사진 기자들이 딱 이 망원 렌즈 가지고 핸드폰 뭐 있나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렇죠. 몇 번이나 예. 논란됐었고요. 근데 이 각도에서 필름도 없이 하라는 건 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갖고 있다는 걸 보도를 해라. 이렇게 보도가 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명태균 녹음 확보 추정해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요 카톡 내용이 다 보였는데 그렇죠. 안 한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아니 의원님 그 김모 씨한테 이름도 알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뭐 받으신 거 그거 왜 공개 안 해요? 그거 공개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개를 또 안 하기도 또 공개하려는 하고, 어떤 뭔가 근거를 과정을 만들 수도 만들어주는.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기자들이 요구해서 공개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네요. 공개 안 하려고 했다가 기자가 이렇게 기사 쓰고 했으니 뭐 안 할 어떻게 수가 이렇게 없다. 알았어, 뭐 찍혔네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명태균 이슈가 처음에 이제 그 한 9월 달에 나왔을 때만 해도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약간 좀 이렇게 덮고 가는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이재명의 선고 11월 달에 사실 이제 또 슈퍼위크 아닙니까? 그렇죠. 11월 14, 15, 25 이렇게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나오면 그 대통령 지지도 좀 반등하지 않겠냐. 그거를 좀 기세로 해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심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고가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는 또 의문입니다. 지금 지지율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고 봐요. 일단 뭐 구멍이 크게 뚫렸어요.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 상황이지. 네네. 지지율이란 게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제대로 시스템이 굴러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부터 네네. 이 9시 반에 이거 터진 이후부터는 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때 이제 그 화요일 날에도 좀 얘기를 해주신 게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되면 강찬호 위원 얘기는 이제 15%가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동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5%가 된다면은 사실상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영향력 행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게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 약간 좀 기강 문제도 좀 그런 데서 여파가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대통령실에 인원을 다 못 채워요.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침몰하는 배다라는 예, 생각으로. 안 가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뭐 절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오늘 당일입니다. 네네. 대통령 음성이 나온 당일이고 그래도 용산에서 해명까지는 해. 근데 내일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가 정말 나왔어. 해명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게 바로 운영이 할 때 나오는 건데 그런 이제 비서실장 이하 막 나가서 주로 정진석 실장이 말씀을 하실 텐데 네네. 그 정진석 실장이 굉장히 어려울 상황이 전 예상됩니다. 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나와서 막 하다가 잠깐 들어봐라면서 딱 틀어서 실장 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말이 없죠. 민주당에서 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서실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일은 하고 사퇴해야지. 내일 어떻게 해? 내일 국감을. 그렇죠. 내일은 그래도 하이라이트인데 좀, 원래 버티기는 운영이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 내부적으로는 뭐 좀 몇 사람들이 책임지고 뭐 사퇴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용산에 대해서요? 네. 아니 좀 모르겠어요. 지금 2단계에서 뭐 사퇴를 뭐라고 사퇴를 하라고 하나요? 그렇죠. 대화한 사람이 아닌데 또는 이게 뭔가 일을 잘못해서 이게 터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건데 지금 누가 뭐 사퇴를 하고 그 단계로 지금 될 단계가 아니고 이 자체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이 대통령이 정말 당에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쳐서 김영선으로 공천을 확정하게끔 했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뾰족한 수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네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다느니 이렇게 섣불리 네네. 막 덮고 넘어가려 하는 시도는 근데 그 시도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을 네네네. 전 국민이 법학 전공하지는 않았어도 그렇죠.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이라고 하는 법 감정이 있죠. 그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직을 맡고 어떤 분은 또 정부를 맡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건 민간인 신분이었으니까 공무원 되기 열 몇 시간 전이니까 문제가 없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0개월 전이면 또 몰라도 그렇죠. 열 몇 시간 전이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보수 지지층 분들한테도 이게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이철규나 추경호가 해결해라 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루 전이니까 괜찮다는 얘기는 또 권성동 의원의 또 얘기였는데 참 권성동 의원도 네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뭐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아니까 네네. 다 힘들어요. 오늘 또 대변인이 아침부터 뭐 모든 방송 주제가 다 이거였는데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 아침 8시에 하는 라디오에는 이게 없었어요. 8시에는 아직 이 주제가 8시 아니었고 8시 중간에 이제 이게 갑자기 기사가 떠서 오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자회견에 민주당에서. 네네네네. 근데 뭐 김살까봐 그랬는지 갑자기 민주당 회의 끝나고 9시 반에 한다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의 부속편 유튜브에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게 탁 나온 거니까 네네네.
기가 막힌 거죠. 아마 그 9시 반에 생생하게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들으셨을 때는 실시간으로 계속 뭐 날라오지 이제. 그 민주당에서 화면도 띄웠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서 으악 하면서 이제 중간에 나온 그 육성 진짜 틀고 그 육성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방송 중에.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